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테슬라 주가 하락에 좀 심란하실 텐데요. 이게 사실이면 주가가 강력히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케이스는 헐츠 케이스가 급 색각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론이 앞으로 2년간 또 주식 안 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미국 3대 지수 양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안 좋게 시작했다가 장막판에 말아올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에 PC 지수,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물가 지수이죠. 이게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 상승폭을 기록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을 했는데 6% 이하로 내려오면서 크게 꺾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0.1% 상승에 그치면서 물가가 확연히 꺾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을 해주었고요. 최근에 증시 상황은 이런 물가 상황보다도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내년의 금리 수준에 좀 더 포커스가 되면서 오늘의 PCE 지수 발표는 그렇게 그다지 시장의 반등에 큰 힘을 보태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발표되었던 내구재 수주가 전월에 비교해서 2.1% 감소하면서 예상치보다도 더 감소폭이 컸어요. 내구재 수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우려감 때문에 장 초반에 좀 약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에 미국 시간 오전 10시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4.4%로 발표되면서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이 4.4%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상승으로 마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2.9% 정도가 나왔어요. 연준이 원하는 수준은 2%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자리가 그래도 2가 나오면서 이것 역시 시장의 반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러시아는 그런데 내년 초 원유 생산량을 5에서 7% 감산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유가가 다소 오늘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마감 현황을 보시면은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구글과 아마존이 다소 성장하면서 나스닥도 반등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는 오늘도 1.7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일론 머스크의 뭔가 주가 상승을 도울 만한 발언이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의 말도 이제 신뢰성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 반등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1500선에서 지지를 하려는 듯한 움직임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120선 돌파를 세 번이나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방보다는 하방의 압력이 더 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1500선 이하에서는 저평가 받는 주식들을 시납으로 주별로 월별로 어느 정도 X를 정해두고 적립식으로 적금 붙듯이 투자해 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처럼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는 S&P 500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식 차트로 봤을 때 이 일목균형표상 지지 라인에 지금 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이 지지 라인에 접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었는데,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산타랠리로서 좀 반등을 보여주고 마감했으면 좋겠지만, 지난 9월 달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서 장대 음봉과 같은 일봉이 하나 나온다면 크게 흘러내릴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보수적인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표되었던 PCE 지수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11월 달 PCE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에 6%대를 넘었던 PCE 지수였어요. 근 한 9개월 동안 6%가 넘는 높은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5.5%로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한 10월달, 11월달부터 PCE 지수가 5%대를 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나올 PCE 지수들은 기고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해에 PCE 지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되는 내년의 PCE 지수는 상당히 낮게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있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같은 그런 굵직한 사건만 없다면 충분히 물가 수준은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월 대비로도 PC 지수가 0.1%로서 상당히 떨어지는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좀 낮게 나오고 있어요. 에너지 및 식료품을 제외한 게 근원 PC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년 대비로도 한 4%대가 나오고 있고 전월 대비로도 0.2% 정도가 나오면서 이전 대비 다 낮아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초반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었던 건 미국의 전월 대비 내구재 주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내구재 주문이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전월 대비 감소폭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다만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개장 전후 개장 후에 발표가 되면서 주가 반등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4.9%였는데 이게 4.4%로 내려오면서 내년에도 낮아질 인플레이션 상황을 예상해 주고 있고요. 이는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에 주가가 반등세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내년에 발표될 최종 금리 수준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연준은 좀 전에 발표되었던 이 PCE 지수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CPI 지수보다도 더 PCE 지수를 많이 참고하는데요. 지속 이 PCE 지수가 낮게 나온다면 금리를 급속도로 올릴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자, 시장이 예상하는 내년도 최종 금리 수준은 4%대 후반일 가능성이 아직 높은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내년 2월 1일에 베이비 스텝으로 0.25%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 달은 3월 22일에 0.25%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 두 차례가 있으면요. 그 이후에는 좀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리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업들의 성장률에 따라서 기업 실적 성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가 변동이 클 것 같아요.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높은 성장을 보여주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 반등세와 함께 주가 성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많이 처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경기 침체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이 좋다는 거는요 살아남는다는 것을 뜻하죠. 도태된 기업들이 사라지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모든 파일을 차지하게 된다면 내후년에는 그러한 기업들의 큰 반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연간 50% 이상의 매출액과 EPS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는 오늘도 1.76%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아올리는 장에서도 빠졌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123불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자, 기술적으로는 이미 차트가 상당히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거래량이 상당했어요. 1억 6,600만 주가 거래되면서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양의 2배가 오늘 또 거래가 되었고요. 어제는 2억 주가 넘었었죠. 지금 손바뀜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러한 하락은 더욱더 안타까운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졌기 때문에 좀 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이 개장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저께요. 일론 머스크는 또 트위터 스페이스상에 출연을 함으로써 인터뷰를 또 가졌다, 회의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주목할 거는 앞으로 한 2년 동안 더 이상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앞으로 주식을 판다면 아마 2025년이 될 것이다 하면서 2024년까지는 주식을 안 판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주가가 상승할 법도 했죠. 하지만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간 주식을 안 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았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워낙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충분히 이제부터는 주식을 안 팔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MIA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MIA는 Missing in Action이란 말로써 부재 중이다라는 뜻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졌다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 사라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기가 텍사스 그러니까 오스템 본사로 컴백을 했고 중요 테슬라 회의에는 모두 참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2023년에는 어느 정도 리세션이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경제적 폭풍에도 테슬라는 견뎌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테슬라 팀은 또 경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이로운 일을 하고 있고 5년에는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가 팩토리 위치가 아무래도 지금 멕시코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확인이 될 듯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내년 1월 달에 발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주지 않았지만 위치 곧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어려운 리세션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기업의 몸집을 불리고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강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경기 침체 상황에 돌입하는 상황에서도 강한 모습을 강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견뎌낼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은 내년에 있을 경기 침체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 어쨌든 테슬라 이사회는요, 자사주 매입에 아직 오픈되어 있다,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업 자체에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상황이 다소 괜찮은 상황에서 주가가 침체되어 있으면 충분히 내년에 바이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리튬 정제소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텍사스에 지금 리튬 정제 공장을 만들고 있고요. 뭐 이러한 정제소를 7년 동안 만든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2년 안에 공장을 완성을 지어서 자, 의미 있는 리튬 볼륨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원자재 값이 상당히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리튬만은 아직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리튬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리튬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원자재까지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테슬라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중장기적 가치는 상당히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뭐 5년 안에 세계 최고 회사로도 등극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호언장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한 중국인 트위터 분께서 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밝혔습니다. 자, 무려 기가 상하이의 12월 달 판매량이 10만 대를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최근에 중국 수요 이슈가 상당히 불거졌죠. 수요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역시 가격 인하에 돌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수요 우려가 상당히 불거지는 가운데 이러한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분께서는 1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자 오랫동안 테슬라 애널리스트로 활약을 해보신 분이에요. 중국인 분이신데 자 그 출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려줄 수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중국은 공산당 국가이니까 충분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다시 한번 재확인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은 그런데 11월 달까지 마지만 하더라도 11월 그러니까 전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경기 상당히 안 좋고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좀 바뀐 소식이 나오니까 좀 저도 당황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요. 테슬라의 4분기 딜리버리 양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방금 이분의 말은 90% 신뢰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도 놀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이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인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4분기 전체 테슬라의 인도량은 42만 4천 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기가 상하이가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2만 8천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프리몬트랑 나머지 베를린, 텍사스, 네바다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예상대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기가 상하이가 자 지난 10월 달에 기가 상하이는 7만 1,700대를 판매를 했고 11월 달은 10만 대가 넘었었어요. 두 개를 합쳐보면 27만 대가 넘죠. 그런데 12월 달에 만약 기가 상하이가 10만 대 이상을 판매한다라고 하면 자 27만 대가 됩니다. 그렇죠. 27만 대가 되면은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했던 22만 8천 대보다도 거의 3만 대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은 전체 판매량이 여기에다가 3만 대 이상을 또 더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46만 대가 넘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43만 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침체된 현재의 주가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면서 상당히 주가의 급상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예상했던 딜리버리 전망치 올해 전년 동기 대비 뭐 50% 이상의 성장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는 작년에 있었던 허르츠 뉴스가 좀 생각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허르츠는 렌터카 회사이죠. 작년 이맘때쯤에 작년 가을이었죠. 10월달, 11월달 테슬라에게 10만 대의 오더를 주문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 부양에 상당히 힘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분할 전 1200불 이상을 넘기도 했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400불입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테슬라와 관련된 세력들이 주가를 단기 부양시키면서 이 뉴스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개인들의
이렇게 물량을 좀 떠넘겼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워낙 주가 하락이 심하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이 10만 대라는 숫자가 좀 의미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허리지 때도 10만 대라는 뉴스로 크게 주가를 띄웠듯이 이번에 12월 달에도 기가상하이가 10만 대 이상 판매가 된다면 충분히 주가 반등에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어떠한 트위터 분의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중공과 지라시 수준이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답을 해준다고 하니까 다음 주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4분기 판매량은 1월 2일이나 뭐 1월 첫째 주 정도에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1월 달 초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강력한 주가 반등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가격이 침체되어 있으니까요. 자, 테슬라의 지금 주가 수준은 처참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이 있죠. 전통적인 산업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마트, 코카콜라, 코스트코, 펩시 정말 오래된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러한 주식들보다도 전도 유망한 테슬라 주식이 더 가격이 쌉니다. 포워드 PER, 그러니까 향후 1년 EPS 기준으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 PER 수준이 코스트코가 29면 테슬라가 22, 코카콜라가 25인데 테슬라가 22, 펩시가 25인데 테슬라가 22예요. 자,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테슬라 주식이다. 아마존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보다 그나마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게 구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엔비디아는 35배 정도로서 테슬라보다도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테슬라 수준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수준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아마 2배 이상의 EPS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향후 그래도 좀 더 유망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하락장에 지칠 대로 지쳐서 지금 크리스마스 기분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하락장을 잘 견뎌내셔야만 합니다. 하락장을 겪을 때마다 자산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법이에요. 자, 일단은 경기 침체 상황이라는 건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회사들은 도태돼서 사라지고 남은 회사들은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락장을 겪을 때 당시에는 힘들지만요. 하락장이 지나고 나면 자산은 몇 배씩 껑충껑충 뛰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산을 키우려면 역시 살아남을 강력한 회사에 투자를 해야겠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는 강력하게 살아남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내려갈지 금리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리세션 기간이 뭐 얼마 될지 우리는 그것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도 또 주가 하락장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요.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할해서 지속 매수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식은 머리가 아니라요, 배짱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 전문가들이나 저 같은 유튜버들이 다소 머리를 쓰면서 수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죠.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본인의 마인드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고요. 피터 리치가 얘기했듯이 주식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으로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투자를 좀 긍정적으로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테슬라가 한 200만 대까지도 판매가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까지 이렇게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주가가 지금같이 빌빌된다면 정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커질수록요, 다시 한번 그 반등세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